오늘은 이제 복소수라는 걸 다루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좀, 뭔가 이런 숫자에 대한 걸 좀 받아들이고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긴 해.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왜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냐면, 자, 우리 중학교 때까지 배웠을 때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있다 없다? 세상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어딨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영원히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곱근 할 때도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였어. 맞죠? 그게 우리가 3학년 1학기 처음 배울 때 루트 배울 때 했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너희는 없다라고 말을 했지, 뭐 구별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음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있는 건 아니야. 있진 않아. 실제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는 게 뭐냐면, 너네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우린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실수가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불러요. 실제로 있는 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R로 쓰는 이유가 그거야. 정수를 보통 자연수를 보통 N으로 쓰잖아. N으로 쓰는 거는 자연수는 이제 내추럴 넘버 이렇게 해서 N을 쓰는 거거든. 자, 근데 만약에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런 거랑 똑같아.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딱 보면서. 근데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있다 그러면은 뭐 맨날 그러잖아. 뭐 흰 소복을 입었을 거며, 뭐 다리가 없고 떠다닐 거며, 뭐 별별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안 그래도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외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정의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있다라고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쳐도, 그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쓰면은 너네는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 그거를 그동안 써왔던 방식과 같은 형태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제곱해서 3이 되는 걸 우리가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맞아요? 그러면 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있다고 해봐. 그럼 있다고 하면 일단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약속을 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쓰자 라는 거야. 루트를 씌워서 쓰자라는 건 똑같이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르게 가르쳐 주진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쓸 거고,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허수 단위 i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허수는 말 그대로 그거야. 가상의 수.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허공할 때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우리가 허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자가 없다잖아, 없다. 그쵸? 공의 공자가 공간이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imaginary number, unit, 넘버, 보통 선생님이 넘버로 배웠기 때문에 넘버로 얘기할게요. imaginary number라고 말을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imaginary가 가상이죠, 가상. 그쵸? 궁금하신 분 영어 찾아봐, 단어. 단어 모르시면. 그래서 imaginary number라고 말을 하고, 그 imaginary의 i를 따와서 앞으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i로 약속을 합니다. i로. 그리고 그 i를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허수 단위.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문제 주면은 문제에 매번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 쳐놓고 단 이게 늘 들어가요. 이제 이게 들어가요. i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뭐 없어도 이렇게 다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허수 단위라고 부르면서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숫자를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가 나타나요. 복소수가 나타납니다. 자, 복소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는 실수. 맞죠? 그 실수 안에 뭐가 있어?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고요. 우리는 보통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존재했을 때 i. 이렇게 무리수 i로 표현하죠. 그쵸? 잠깐만, 유리수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냐? 유리수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그리고 정수. 그쵸? 정수를 보통 Z라고 표현을 했죠. 그쵸? 이런 건 알파벳 잘 안 써봤나? 안 써봤어?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여기 정수 아닌 유리수 있고요. 그쵸? 그쵸? 여기에 뭐 이제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있고, 맞죠? 그러면은 실수까지만 배웠을 때는 우리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실수와 허수라는 거, 말 그대로 실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로 나눠놔서 그 두 개를 합친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표현해요. 복소수. 됐어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표현은 실수와 허수를 합친 수입니다. 그러면 복소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앞으로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a와 b는 실수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3 플러스 7i 뭐 이런 거 5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거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i가 있던 없던 너희가 보는 모든 수는 복소수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쓰는 실수도 전부 다 복소수에도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 이때 우리는 a 플러스 bi로 나타내는 걸 복소수라고 하고 이때 i가 달라붙어 있는 이 b, i가 없는 a 요거의 각각의 이름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부르는데 i가 붙어 있는 친구를 허수 부분.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i가 붙어 있지 않는 이 친구를 실수 부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됐죠? 됐죠? 요거는 그냥 약속이야.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실수가 아닌 복소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 복소수 중에 실수가 아닌 거는 허수죠. 그걸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고 이때 중요한 거는 허수도 똑같이 a 플러스 bi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는 0이 아니어야지만 허수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b가 0이잖아요. 0 곱하기 i는 결국은 0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어쨌든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0 곱하기 i는 0이기 때문에 a만 남죠. 그럼 a만 남기 때문에 실수야. 맞아요? 그래서 복소수에서 만약에 b가 0이면 우린 그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수들은 b가 더 0인 거야. 우리가 써왔던 실수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b가 0이 아닌 수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복소수의 분류는 실수와 허수로 분리가 된다. 뭘로?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됐어요? 그런데 허수 안에도 또 두 종류가 나눠져요. 허수 안에. 허수 안에 그 두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순허수입니다.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얘는 이제 뭘로 나누냐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 A가 이렇게 사라져. 그럼 BI만 남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허수만 존재하는 거야.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요 B가 허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수 부분만 깔끔하게 가지고 있게 순수하게 허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허수라고,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 외에 나머지 A가 0이 아닌 수들은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너희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Z를 우리가 문제에서 줄 거야. Z라고 많이 줘요. 허수를 보통 허수 복소수를. 자, 얘를 복소수 Z라고 주는 문제가 있고요. 허수 Z라고 주는 문제가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Z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자, 복소수 Z는 그냥 A 플러스 BI라고 하고 A, B는 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항상. 물론 Z라고 안 주고 알파, 베타로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 마음이니까 무조건 Z는 아니야. 주로 Z가 나온다지. 자, 허수 Z는 A 플러스 BI로 놓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 시작은 다 똑같아요. 단 여기에 A, B는 실수까지도 똑같거든. 근데 허수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게 되게 키포인트로 문제에서 풀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너희가 문제를 이거를 복소수를 읽느냐 허수를 읽느냐에 따라서 요 키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그 맨 처음에 허수 Z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처음 수업할 때 중학교 때랑 다르게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그쵸? 문제를 잘 읽는 게 너희가 고등학교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중에 1번입니다.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순호수가 아닌 Z면은 당연히 얘도 똑같이 A 플러스 BI로 두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순호수가 아닌 Z니까 A도 0이 아니어야 하고 B도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이제 둘 다 0이 되면 안 돼요. 됐어요? 요 조건들이 항상 이렇게까지 억지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조건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문제에서의 딱 그 Z 앞에 붙어 있는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죠, 단어 하나. 복소수냐, 허수냐, 순허수가 아닌 허수냐. 보통은 얘는 많이는 안 나오고 보통은 이 두 개에서 많이 갈려요. 보통은. 얘는 선생님도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보진 않았어. 근데 얘네들은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근데 보통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복소수는 결국은 실수와 허수를 합친 겁니다.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음수인 것까지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그래서 쓰는 방법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나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초에 허수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너희 생각해봐.
루트 마이너스 3과 루트 마이너스 2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이렇게 쓰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루트 똑같이 씌워서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크기 비교할 수 있어? 크기 비교 못합니다.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됐어? 쫄리면 일어서! 일어서서 들어. 뒤로 서서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귀신과 여기 있는 귀신의 누가 키가 더 커 물어보는 거거든? 알 수 있어? 안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와 여기 있는 공기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허수는 대수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허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된대요. 자, 애초에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허수 단위 i라는 걸 할 때 i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요, 자, 순허수는 우리가 bi 이렇게 써진 거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하죠. 순허수를 제곱해봐. 그러면 b제곱에 i제곱이니까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제곱을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b제곱은 그대로 냅두면 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실수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분명히 z가 허수라 그랬는데 z를 제곱하고 뭔가 곱하고 이랬더니 갑자기 크기 비교를 했어. 그러면 걔는 무조건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애초에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에서 z에다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뭐 0보다 커지든 작아지든 크기 비교가 됐다. 그러면 그 무슨 짓을 해놓은 그 식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실수여야 하고 실수의 조건은 허수 부분이 존재한다 안 한다? 허수 부분이 0이어야 한다. 요렇게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허수 부분 얘기에 대한 거 이런 거고. 자, 보시면 다음 옆에 두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는요. 복소수가 같기 위해선 우리 항등식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항등식에서 봐봐.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됐어? 항상 같으려면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한다. 이게 항등식이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i를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x랑 c 플러스 dx랑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랑 c랑 같아야 되고 상수함끼리 같아야 되고 1차함끼리 같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됩니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ax 플러스 b가 0이 되기 항상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a도 0, b도 0이었죠? 그쵸? 요거랑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i가 0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a와 b가 각각 다 0이 돼야지만 0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어? 쉽게 이해하면 이거야. 우리가 루트 3, m 루트 3이랑 n 루트 5랑 뺐을 때 0이 돼야 된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얘 둘이 빼서 0 될 수 있는 방법 있어? 계산 더 돼? 얘가 유리수라고 m이랑 n이랑 유리수라고 할 때 더 이상 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얘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뭐야? m도 0이어야 되고 n도 0이어야지만 가능하죠? 요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아니면 항등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를 만들고 새로운 수를 이제 다루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제곱근 있죠? 제곱근과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쓰는 방식은 똑같고, 그러면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어떻게 써요? 그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x를 i라고 쓰기로 기본 단위. 그쵸? 기본 단위로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물론 x는 이제 마이너스 i도 실제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제곱근은 두 개잖아요, 항상.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어떻게 써요? 그러면 x는 루트 마이너스 3으로 쓰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써요. 마이너스 3으로 써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일 때만 i라는 표현을 쓰고 그 외에는 i라는 표현을 안 쓰느냐. i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루트 계산하는 거 아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 3과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가 루트 3 i 됐어요? 됐어요? 마찬가지야.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없애면서 i를 붙여주시면 돼요. 루트 안에. 단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분리해서 i로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됐죠? 됐죠? 약속이야.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말이 나와요. 새로운 말, 켤레복수수라는 말. 혹시 우리 켤레수라는 말 들어봤니? 켤레수? 이거는 들어본 사람 있고 안 들어본 사람 있을 거라서. 켤레수. 우리 이거 너네 거기서 배워. 켤레수라는 말을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안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켤레수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두 가지에서 쓰는데 첫 번째 유리화할 때랑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유리화하는 거 배웠잖아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화한다. 유리화할 때랑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에서 쓰거든. 우리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있었어. 한근이 m 플러스 n 루트 p 보통 pq로 써서 쓰나? 보통 중학교 때 어떻게 쓰지? 몰라. 고등학교로 쓸게요. p 플러스 q 루트 m. 한근이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해. 그럼 다른 한근은 뭔지 기억나죠?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편별식은 아니야. 이거를 둘을 서로 켤레근이라고 하거든. 켤레근. 유리화할 때도 마찬가지. p 플러스 q 루트 m을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뭘 곱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곱한다라는 거죠. 합차 공식해서 없애려고. 그쵸? 이걸 우리가 켤레수라고 부르거든. 켤레수라고 불러. 뭐냐면, 자, 그러면 켤레복소수를 이제 다루는데, 켤레복소수는 뭐냐? 켤레복소수는 간단해요. 정확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야. 자, 중요해. 누구의 부호? 반드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우리는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켤레복소수를 쓰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a 플러스 bi의 선분 표현하는 것처럼 위에 짝대기 긋는 거죠. a 플러스 bi 하고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요. 바. 실제로 너네 켤레복소처럼 위에 이거 선을 긋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이걸 써보면은 밑에 명령어가 바라고 나와요. bar. 이렇게 바라고 나오고 써보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i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a 플러스 bi의 바는 허수 부분이 누구야? b죠. 플러스 b니까 요 b의 부호를 바꾸시면 된다라는 게 끝이야. 됐어요?
B의 부호를 바꾼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는 2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거죠. 그치?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 마이너스 2i의 켤레복소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2로 바꾸는 거죠. 맞지? 그러면 너네 7의 켤레복소수는 뭘까요? 7이라는 거는 결국 얘도 실수긴 하지만 복소수잖아요. 우리 실수는 복소수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잖아. 켤레복소수는. 그럼 허수 부분이 몇이야? 0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0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0이죠.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0도 0 아니야? 그러면 그냥 7이야. 그래서 실수의 켤레, 잘 봐. 여기서 그래서 나온 특징이 뭐냐? 어떤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구했더니 그 복소수가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뭐야? Z는 실수이다가 이거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Z를 너네한테 실수라고 말을 할 때는 Z를 실수라고 말을 주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Z반은 Z랑 같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보고 Z 실수네 라는 거를 찾아줄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 이제 고등학교는 너희가 중학교랑 많이 달라지고 어려워지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말로 안 줘요, 절대로. 다수식으로 줘요.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어. 중학교 때요, 너네 2차 함수할 때 추계방정식이라고 말하면은 추계방정식 뭐 x는 뭐 4일 때 이렇게 주잖아요. 축이 4면은. 그쵸? 그래서 중학교 때는 너무 직관적으로 축이 4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면 됐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주는지 알아? f의 4 플러스 x랑 f의 4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딴 식으로 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얘가 축이 4라는 뜻이야. 왜 4야? 봐봐. 4에서 x만큼 빠진 거와 4에서 x만큼 더해진 게 서로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4를 기준으로 일정한 만큼의 크기를 갔을 때 함수값이 계속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쪽으로 x 가고 왼쪽으로 x 간 게 서로 같아.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이 이 기준으로 좌우를 얼만큼 가냐에 따라서 크기가 서로 같죠. 값이 같죠. 함수값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이 4라는 걸 줍니다. 고등학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항상 질문 받으면 늘 그래. 야, 이거 축 4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본인들이 풀어요. 왜? 축이 4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알잖아. x-p의 제곱 a의 플러스 q 이거잖아요. 그쵸? 그 6p를 4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핵심은 요런 수식을 보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해석해내는 거야. 뭔가 영어 공부하는 거 같지? 기호 보고 한글 해석하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영어나 이런 거는 원래 뭐 단어 보고 맨날 뜻 해석하는 건 늘 해왔던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수학에서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중학교 때는 그냥 대놓고 줬는데 내가 그거를 해석하고 있어야 되니 안 해보던 거잖아. 그쵸? 해석이라는 걸 안 해봤던 학생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긴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어디 가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 사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 근데 사실상 문제를 뜯어놓고 보면은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법만 다른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Z가 실수다. 라고 주면 좋겠는데 Z랑 Z바랑 같다. 이런 식으로 준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의 켤레복소수는 누구냐?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럼 이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2i야. 맞아?
그러면은 Z바랑 Z랑 어떤 차이가 나? 둘의 차이가? Z바랑 Z랑 보면은 Z는 원래 마이너스 2i인데 Z바는 2i잖아. 둘이 무슨 차이가 나? 마이너스 차이 나죠? 맞죠? 그러면 Z바가 마이너스 Z랑 같으면 이때 Z는 순허수인 겁니다. 됐어요? 이때 Z는 순허수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써보면, 자, 마이너스 5i 플러스 4. 얘의 켤레복소수는 누굴까요? 마이너스 5? 그쵸. 허수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i 앞에 붙어있는 애가 허수 부분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의 부호를 바꿔서 5i 플러스 4입니다. 됐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요 4의 부호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운데 부호 바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굳이 강조했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어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이게 켤레복소수라는 거.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큰 개념들. 문제 볼게요. 자, 복소수. 아까도 말했지만 허수는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애초에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부등식을 쓴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짓이야. 이런 짓 하면 안 돼. 자, 루트 9라는 거는 결국은 실수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수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복소수라고 해도 되죠? 되죠? 네. 맞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x는 i다. 자,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제곱근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i까지. 두 개 다 써줘야 맞는 거야. 알았죠? 근데 x가 i면 제곱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 1이다는 맞겠죠? 둘이 자리 바꾸면. 그쵸? 자, 이거의 실수 부분은 3이고, 맞죠? 허수 부분은 부호까지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부호 생각해줘야 한다. 쉽죠? 쉽죠? 분명히 선생님 그랬어. 오늘 쉬어가는 코너라고. 쉬어가는 코너라고. 자, 2번.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일단은 1번부터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 실수. 얘도 실수. 얘는 i만 있으니까 순허수. 얘는 실수랑 허수 부분이 다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 맞죠? 그리고 얘도 허수 부분이 루트 3이고 실수 부분이 없는 순허수.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끝. 끝. 이게 다 답니다. 이게 답니다. 뭐 너무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럼에도 되게 이제부터가 진짜 너네 그 문제 잘 읽어야 되는 시작이거든. 이제 시작이거든. 앞으로도 문제 잘 읽어야 되겠지만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려오는 애들이 매 시험마다 한두 명씩 계속 생겨요. 늘 생겨요. 늘. 그럼에도 다행히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거의 미친 사람 마냥 맨날 얘기해도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할 것 같은 애가 안 해오는 경우도 한 번씩 생겨요. 그런 거 방지를 위해 모두 다 실수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다 안 하길 바라는 거는 너무 내 욕심이고, 그랬으면은 다 수학을 잘하고 다 천재겠죠? 그러면 다 무조건 서울대 가고 뭐 자기 원하는 데 다 가겠지? 근데 냉정하게는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아무리 항상 말하지만 선생님 실력과 별개로 선생님의 실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너희가 받아들이는 양,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따라 대학이 갈립니다. 항상 공부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너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말하지만 내가 선생님 그 얘기 항상 하지.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너희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저기 지방대 나왔다고 저기 지방대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대학 못 나온 사람이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너희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야. 항상 말하지만 하버드 나오신 분이 여기 가서 수업해도 너희 다 하버드 못 가. 냉정하게 맞잖아. 똑같아. 그게 현실이야. 다만 거기서 자기 걸로 얼마나 만드는지 노력하는 게 너희의 역할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느려. 그러니까 달리기로 생각해야 돼. 진짜 달리기로 생각해야 되고, 마라톤 하는 건데 내가 누구보다 달리기가 빠를 수는 없잖아요. 느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쟤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쟤가 잠깐 쉴 때 나는 계속 뛰어야 돼. 쉬지 말고. 그런 게 공부거든. 힘든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공부가 안 힘든 사람은 있을까?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하는 이제 사칙연산. 사칙연산 하면은 네 가지 규칙의 연산이죠? 그렇죠? 그게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덧셈, 뺄셈, 곱셈 너무 쉬워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일단은 i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i제곱 마이너스 1이다. 됐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더셈, 뺄셈, 곱셈은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눗셈은 선생님은 참 이거를 나눗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볼 때마다 항상 해. 왜냐면 덧셈, 뺄셈, 곱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더하기, 둘을 더하고 둘을 곱하고 둘을 빼고 이러는 게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데, 나눗셈은 사실 나누기보다는 유리화에 좀 가까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나누기는 유리화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름 붙일 건. 그래서 나누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리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고, 자, 덧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우리 아까 선생님이 i를 뭘로 보라 그랬어? 미지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계수끼리 비교하고 항등식처럼 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덧셈 할 때도 얘를 미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랑 어떻게 더해? x의 계수끼리 더하고요. x 상수항끼리 더하고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덧셈 아니었어? 똑같아. 자,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 더하고 싶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시면 돼요. 이게 미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상수항이죠. 그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i가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수 부분은 상수항인 거고요. i의 개수인 허수 부분은 1차항의 개수죠, 개수. 그쵸?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자, 빼기 할 때는 요거 빼기 분배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로 바뀐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고. 됐죠? 됐죠? 자, 곱하기. 곱하기는 분배 법칙 해야죠. AC. 그쵸? 이거 외우지 마세요.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I 제곱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는 되겠다. AD 더하기 BC. 허수분끼리 더한 다음에 I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I 제곱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BD입니다. 왜? I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그리고 AC는 뭐 손댈 건 없죠? 그냥 실수니까.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그래서 얘네 둘이는 빼고 얘네는 따로 더해서 i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나눗셈을 하기 전에 먼저 책에다 써놓고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자, a 플러스 bi랑 이거의 켤레복소수 있죠. a-bi의 곱은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외워요. 많이 보던 거죠. 합차공식이죠. 근데 합차공식인데 특이하게 i 제곱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우리 앞으로 켤레복소수와 원래 복소수의 곱을 자주 쓰게 될 거니까 요거는 책에 써놓고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굉장히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이유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그게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나눗셈 같은 경우는 유리화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가 있는데 분자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켤레복소수. 그래서 c 플러스 di에다 c 마이너스 di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곱했으면은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유리화죠. 그쵸?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맞죠? 맞죠? 그리고서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AC 마이너스 BDI 제곱이니까 플러스 BD 이렇게 바뀌어서 실수 부분.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D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C의 I 허수 부분.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거다. 그래서 나눗셈은 그냥 유리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유리화. 여기서는 이제 실수화라고 표현을 하죠. 실수화. 분모를 실수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니까. 유리수로 그 루트가 있어도 바꾸는 거긴 한데, 얘는 대부분 다 루트를 없어지거든. 그래서 보통 유리화라고 말을 하는데, 뭐 실수화, 유리화. 말은 다르지만 그냥 유리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다룬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그냥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실수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쵸? 복소수도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 법칙은 다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해요. 분배법칙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결합법칙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 결합법칙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그냥 늘 쓰던 거니까 얘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쓰셔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켤레복소수 성질인데, 냉정하게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솔직히 무리이긴 해. 너무 가혹행위야. 너네 이거 못 외우면 각오해 이거 다 외워 이러는 거는 냉정하게 너무 가혹행위거든요. 가혹행위거든. 찾는 법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복소수의 증명법이거든요. 증명법. 자, Z1을 A 플러스 BI라고 두는 거야. 복소수니까. 얘도 C 플러스 DI라고 두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앞으로 너희가 자주 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야, Z1, Z2가 복소수야. 라고 하고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분명히 문제는 하나인데, 왜 기억도 풀어야 되고, 니은도 풀어야 되고, 세 번을 풀어야 되는지. 그쵸? 이게 실제로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 니은 문제 나오는 유형들이 꼭 있어. 자주 그렇게 나오는 애들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켤레복소수나 복소수에 대한 이 증명.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는지, 그랬을 때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거는 좀 진짜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외워두면 도움은 됩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외울 거면 정확히 외워라. 보면은 맨날
그렇게 어설프게 외워놓고서 이거네요. 맞아요. 참이에요. 이러는 경우 있는데 가끔 보면은 야 그러면 이럴 때 이거는 이 말 없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되게 어설프게 외워놓고 외웠으니까 문제 내가 외운 거랑 똑같아.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없어. 그러면 또 틀리는 경우 있거든. 그렇게 어설프게 외울 거면 차라리 외우지 마. 그런 어설픈 암기는 본인의 쓸데없는 자신감만 늘어나고 고집만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질문하러 나올 때도 고집 부리면서 나와. 근데 답지 이거 잘못됐어요. 왜 지가 외운 거랑 똑같이 써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외운 거랑 똑같이 써있어. 근데 답지에는 걔가 틀렸대. 이거 답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집만 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증명하시면 돼요. 1번 보시면 어떻게 증명하냐? 자, a 플러스 bi의 바에다가 한 번 더 바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a 플러스 bi 바는 뭐야? a 마이너스 bi잖아. 그럼 a 마이너스 bi 바랑 같은 거네. 맞죠? 그럼 a 마이너스 bi의 바는 뭐야? a 플러스 bi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z1이랑 같네.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다 똑같아. 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모두 다. 증명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Z1과 Z1 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해보면은 없어져서 2A. 2A는 A가 실수잖아요? 실수에다 2배 해도 실수죠? 네, 실수 맞아요. 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하면은 이거 아까 말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끼리 제곱해서 더하면 실수야, 허수야? 실수죠? 네, 실수 맞아요. 선생님, 왜 어설프게 외우면 틀리는지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Z1과 Z2가 켤레복소수 Z1 바, Z2 바에 대하여 자, 요거야. 둘의 곱은 실수이다. 둘의 합은 실수이다.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분명히 둘이 더하면 실수라는 걸 외워놨어. 그럼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해? A 플러스 B, A와 B는 A, B, C, D가 다 실수여야지만 가능하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야, A 플러스 BI랑 Z가 A 플러스 BI일 때, Z가 A 플러스 BI일 때, Z고 더하기 Z바는 실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랑 다른, 이거 Z야, 그냥?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이 선생님 말하는 꼼새가 맞으면 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들죠. 맞았으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줄 리가 있어? 근데 너희 소신대로 생각해봐야 돼.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럼 틀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린 이유를 말해야 돼. 이러면 또 다 맞다 그러겠지. 문제 진짜 이렇게 나와요. Z가 A 플러스 B일 때 Z 플러스 Z 바가 실수다. 이렇게 나오거든? 기억님 이건 문제에서. 이게 선생님이 어설픈 암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외웠다고 가정하면은 너희는 Z1 플러스 Z1의 바, 켈레복소수랑 자기 자신을 더하면 실수라는 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쵸? 내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 나와서 만약에 선생님 말 안 하고 너네 풀었잖아요? 지금 당장 말 안 하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풀잖아? 다 맞다고 하고 들고 나와서 틀려서 왜 틀린지 모르겠다고 들고 나옵니다. 이거 틀려요. 왜 틀리냐? 여기에 이게 없어요.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게 없는 게 왜 틀리는데요? 봐봐. A가 허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더했을 때 어떻게 돼? A, 2A 이렇게 써놓고 갖고 와.
근데 애초에 2A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얘가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얘에 대한 얘가 허수일 거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기억력 문제 이렇게 식으로 줘요. 실제로. 둘이 더하면 실수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A가 허수이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요게 없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이게 맞으려면은 요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차이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어설픈 암기는 이런 식의 실수를 불러온다. 실수를 불러온다. 그래서 얘네는 실수기 때문에 A, B, C, D가 실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Z1과 Z1 바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Z1 바가 A-BI고요. Z1은 A 플러스 BI인데 우리가 두 복소수가 같기 위한 조건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A는 A랑 같은 거 맞네?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B랑 B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랑 B가 같기 위한 조건은 뭐야? B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그럼 B는 0이네. 그러면 Z1은 어떻게 생긴 거야?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A가 뭐야? 실수죠. 그쵸? 네. Z1은 실수이네. 맞네. 맞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마찬가지. Z1 바랑 마이너스 Z1이랑 같대요. 자, 여기서 Z1이 순호수 또는 0입니다. 아까 이제 순호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까는 이거의 거꾸로 Z1이 순호수일 때 Z1과 Z2가 자, 요것도 이제 어설픈 암기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Z1이랑 마이너스 Z1이 같을 때 Z1은 순호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리고요. Z1이 순호수일 때 Z1과 Z1 바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라고 하면 얘는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Z1이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Z1이 순호수니까 A, B, I면서 B는 실수이다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Z 마이너스 BI, Z1, 마이너스 Z1은 마이너스 BI, Z1 반은 마이너스 BI. 같네. 맞죠? 이렇게 되면 같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Z1과 Z1 바가 마이너스 차이 난다 그랬을까? A 마이너스 BI고 얘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I니까 둘이 같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A랑 마이너스 A랑 같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는 당연히 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러면 A가 뭐여야 돼? 0이어야 하잖아. 그럼 A가 0이니까 순허수다라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B도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쵸? 얘는 왜 그러냐면 Z1이 순허수라고 말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실수이고 B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순허수의 조건이잖아. 순허수의 조건은 B는 0이 아닌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Z1이 순허수라는 말에는 B가 0이 아니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Z1을 내가 Z1을 A 플러스 BI로 두면서 A, B가 실수이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Z1이 아직 순허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쵸? Z1이 순허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 B가 실수이다라는 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Z1 이거 봤더니 A는 0이라는 건 찾았어. 그럼 B는 아직 모르잖아. 그쵸? 그러면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럼 B가 0이면 0인 거고, B가 0이 아니면 순호수인 거예요.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죠? 알겠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 막상 풀면 헷갈립니다. 너희. 막상 풀면 헷갈리는 유형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너희가 나중에 가면 문제 풀 때 실수할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럼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이유는 계속 듣고 익숙해지라고. 지겹겠지만 그래도 들어. 너희가 조금씩은 듣다 보면은 분명히 안 떠오를 것도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생길 거야, 분명히.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1000번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 10,000번 얘기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10번만 얘기해도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거 어떤 학생인지 나는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다 같이 여러 번 얘기해주면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말하고 있는 거는 둘이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 사실. 자, 5번과 6번은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사칙연산 있잖아요. 복소수의 사칙연산. 사칙연산을 할 때, 자, 먼저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구하고 사칙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사칙연산을 하고, 연산을 먼저 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냐. 같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요, Z1과 Z2를 먼저 더하래. Z1과 두 복소수를 먼저 더하고, 더한 결과를 가지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먼저 더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둘이 먼저 빼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둘이 먼저 곱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둘이 나누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맞죠? 맞죠? 그리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거는 자, 얘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둘이 각각을 먼저 켤레복소수를 따로따로 구해. 그리고 더해도 된대요. 빼기도 된대요. 또 곱하기도 각각 구해놓고 곱해도 된대요. 나누기도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나눠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됩니다.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더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I 이렇게 해서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B 플러스 DI 요거 허수 부분 전체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쵸? 근데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해보면 A 마이너스 BI고요. 그쵸? 또 켤레복소수를 구해보면 C 마이너스 DI고요. 맞아요? 그 두 개를 더해라 이 뜻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A랑 C 더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묶어서 B랑 D를 더하고 I 둘이 결과가 어때? 같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래. 그래서 사실 5, 6번을 보고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더 신경 써서 보게끔 합니다. 두 방식은 서로 같다라는 거. 됐죠?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다. 사칙연산의 기본은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세요. 요거는 외워라. 알았지? 여기에 있는 거 6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5번, 6번은 반드시 필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됐죠?
어디 갔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계산을 해볼까요? 문제를 많이 풀진 않을 거라서 오늘은 보면은 네 문제였나? 아니네, 더 되네. 네. 자, 사칙현상. 먼저 분배하면은 6-8i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조심하세요. 켈레복수 구해라. 3-2i 요거 가로 꼭 쳐주셔야 돼요. 이 요거 켈레복수 이거 너네 이거랑 달라요. 3 플러스 2i 바랑 마이너스 3 플러스 2i의 바랑 이거랑 달라요, 둘이. 마이너스가 밖에 있냐 안에 있느냐 차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6-3 마이너스 8i 플러스 2i 뭐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알잖아. 3에다가 마이너스 6i. 뭔가 갑자기 힐링이 되는 기분이지. 내가 이런 걸 하는 거 맞나 살짝 의심이 들죠. 그동안 분명히 정신 나갈 것 같은 문제들만 풀다가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좀 활기는 돌죠. 자, 이거 마찬가지.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플러스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곱셈 공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i 제곱 플러스 이거 1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요거 2i 마이너스 2i 사라지고요. 얘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져서 0. 됐죠? 됐죠? 자, 통분하세요. 통분하세요. 통분하기 전에 유리화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유리화부터 해야 되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모가 서로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유리화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유리화부터 하고 통분을 하시는 게 좋고, 분모가 서로 켈레복수수 관계하면은 통분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켈레복수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유리화 하시면 돼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분자에도 1 마이너스 i.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앞으로 자주 하게 될 거야. 1의 제곱과 1의 제곱 더하는 거, 시수분과 허수분의 제곱을 더해라. 그쵸? 그리고 분자는 1 마이너스 i 그대로고요. 얘도 2 플러스 i 분의 1 플러스 i는 분자 분모에다가 2 마이너스 i 곱하고 2 마이너스 i 곱하고 그래서 분모 2의 제곱 실수 부분 2고요. 허수 부분 1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5죠? 그쵸? 5분의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 2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5분의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1 되죠? 그쵸? 2랑 더하면 3 둘이 빼면 플러스 i 그쵸? 그리고 둘이 더하는 거니까 10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10분의 5-5i 얘는 10분의 6 플러스 2i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6하고 5 더하니까 11 2하고 마이너스 5 더하니까 마이너스 3i 이렇게 됐죠?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한데 귀찮은 것까지 내가 바꿔줄 순 없어. 알았지? 자, 얘도 똑같아요. 먼저 계산해요. 이거 그러면 10 이거부터 계산하면 10 마이너스 30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i 플러스 12i 제곱 그러면 이거 10에다가 이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4i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유리화 해주면은 1-3i를 곱하고 1-3i를 곱하고
그쵸? 그러면 분모 어떻게 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정신 차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0 분의 둘이 더 이제 연습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2랑 1이랑 곱하면 2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i랑 곱하면은 12i 제곱이죠.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12에 2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시면 돼. 안 빠르지 이 정도? 되지 이제? 마이너스 12i 제곱이니까 플러스 1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리고 2랑 1 곱하니까 2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2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i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i 맞죠? 그럼 10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i 이렇게 되네. 그쵸? 그리고 나서 둘이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4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5 i 어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여기 그러네. 미안. 그래서 요 마이너스 해줘야 빼는 거죠 둘이. 더하는 게 아니네. 빼줘야 되죠.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3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 자, 요 문제는 1,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1, 2번은. 자, 1번과 2번에 차이점이 있어. 1번은 일단은 실수일 때, 순허수일 때 이런 식으로 말을 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복소수는 늘 똑같은 걸 해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일단 분리해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i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해서 실수 부분 i 없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의 i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럼 얘가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이게 실수래. 허수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실수죠. 그럼 허수 부분 없애려면 x제곱은 뭐야? 1.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더 이상 구별 안 해도 되거든. 자, 근데 2번은 똑같아. x제곱 더하기 x제곱 i xi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6i 해서 실수 부분끼리 먼저 허수 부분끼리 나중에 요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i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순허수래요. 그치?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하죠. 그러면 x-2, x-3은 0이어야 하니까 x는 2 또는 3. 근데 답이 아니죠. 뭐가 빠졌어? 얘는 0이 아니다가 빠졌죠. 순호수에서. 그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 x-2 x 플러스 3 0이 아니어야 하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원하는 값은 몇만 돼? 3만.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됐어요? 근데 얘는, 그럼 얘도 0 되는 거, 얘도 0 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네, 0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그거 뭐 실수 아닌가?
그쵸? 얘가 0이 된다고 실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상관없는 거야. 맞죠? 그쵸?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알았지?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마찬가지라 늘 똑같아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분리하세요. 똑같아요. x, xi, y,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허수 부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i는 0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항등식 했던 얘기야.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맞죠?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해서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되죠. 네.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더하면 2x 마이너스 6은 0, x는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죠? 얘가 이제 좀 너희가 하면은 늘 느끼는 거지만 얘가 좀 귀찮아. 근데 얘는 바로 통분하세요. 그럼 분모가 2가 되거든요. 이거랑 통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하고 x에다가는 이거를 곱해야 되죠. 그쵸? y에다가는 이거를 곱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정리해주면 분모는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x 더하기 y, 실수 부분은 x 더하기 y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허수 부분끼리. 됐어요? 마이너스 xi 플러스 yi. 그래서 i 묶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i. 그게 1-3i랑 같다. 그럼 실수 부분이 뭐야? 요게 실수 부분이야. 2분의 x 플러스 y가 실수 부분이니까 얘 1이랑 같아야 하고요. 그쵸?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허수 부분이죠. 걔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둘이 연립해서 또 xy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데 얘가 분수로 돼 있어서 솔직히 좀 귀찮긴 해.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거든. 근데 여기 아까처럼 1 플러스 2i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욕 나오지 이제 그때부터. 욕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원하면 해야지. 자, 요거 나머지 정리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머지 정리를 알아야 되네요. 자, 잘 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얘를 간단하게 바꾸는 걸 먼저 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면 z는 1-i분의 1 플러스 i를 곱하고 1 플러스 3i에 똑같이 1 플러스 3i를 이제 i를 곱하는 거니까 전개하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더하면 1 곱하면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마이너스 3 플러스 3i 플러스 i 그러면 4i.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니까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바뀌어요. 서서 뒤에 가서 서서 들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로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거든? 혹시 요거 어떻게 풀지 감 오시는 분? 힌트는 아까 선생님이 줬거든요?
나머지 정리가 또 있어요. 그쵸? 기억 잘하고 있네. Z 플러스 1은 2i. 그 다음 뭐해? 양변 제곱.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이거 2의 제곱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리고 2항. 요거 기억나죠? 너네 RPM이라 이런 데 풀었던 거. 어떻게 했어? 요걸로 나눈다. 그쵸? 나누면 Z 세제곱 2Z 6Z 플러스 1을 얘로 나누면 Z하고 Z 세제곱 2Z 플러스 5Z니까 빼면은 Z 플러스 1 2차식으로 나와서 나머지 1차니까 끝났네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얘는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에다가 몫이 Z고 나머지가 Z 플러스 1이다. 맞죠? 근데 얘가 뭐라는 거 알아? 0이라는 거 알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이거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플러스 1 해서 2i 이렇게 나와요. 혹시 의심되시는 분은 요거를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여기다 넣어보서 계산 잘 해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알았죠? 나누기 못하게 쓰시면 넣으세요. 난 분명히 나누기 해서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본인이 기억 못하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 뭐 항상 말하지만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 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이거를 복소수 버전으로 낸 거야. 복소수 버전으로 낸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는 x와 y의 모양을 자세히 봐봐. 둘이 관계가 있죠. 둘이 무슨 관계야? 켤레복소수 관계죠. 그쵸? 둘이 켤레복소수 관계일 때는 거의 100% x 더하기 y와 xy를 구해서 둘이 더하면 2, 둘이 곱하면 실수 부분 제곱 1, 허수 부분 제곱 9 더하면 10 이거죠? 곱셈공식 하는 겁니다. 거의 다. x 두 값을 켤레복소수 관계로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곱셈공식 하는 거라서 이거 곱셈공식으로 찾는 거야. x세제곱 y세제곱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더하기 y 그리고 이 두 개 xy로 묶으면 마이너스 xy로 묶으면 x 더하기 y 그쵸? 그러면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바꾼다고 하면 뭐 안 바꿔도 상관없지만 세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xy x 더하기 y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2, 8 마이너스 4 곱하기 10 곱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72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모양을 잘 보는 방법도 중요해요. x에다가 무식하게 대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켤레복소수 관계를 주면은 거의 다 곱셈공식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활용하게끔 많이 줍니다. 어렵게 되면. 약 두 문제 남았으니까. 이제 7, 8번이 마지막. 두 문제. 자, 일단은 알파랑 베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묶으면 알파 바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플러스 얘네 둘이
베타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또 묶어주면은 요거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요거네. 그러면 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사칙연산을 하는 거랑 사칙연산을 먼저 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뭐 숨 셀 거 없게 그냥 더하면 되고요.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만 여기서 찾아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i 마이너스 3i 더하니까 마이너스 2i 이거죠. 그럼 얘가 뭐랑 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랑 마이너스 2 플러스 2i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럼 켤레복소수끼리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8. 그러니까 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얘를. 물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됐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10년 전에도 보던 책에 있던 문제거든. 10년째 교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야. 10몇 년째. 정확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내 고등학교 때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복소수 처음 배웠을 때. 자, 아이고. 마지막. 자, 문제 잘 봐봐. 복소수에서 극혈로 복소수 Z바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이거 문제 시작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쵸? 항상 말하죠? Z를 두고서 복소수는 Z라고 해서 쓰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죠? Z를 두고 뭔가를 하지 않아? 항상 이 Z라고 나와 있으면 복소수 Z?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야. 이러고 끝? A, B는 실수. 참고로 서술형 나오면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서술형에서 이 A, B는 실수이다라는 말이 빠지면 큰일 나요. 점수 바로 까고 시작이야. 이걸로 그 선생님이 좀 그지 같았는지 선생님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를 싫어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2점이 깎여온 나이가 있어. 나는 너무 2점은 너무 과하다 생각하거든. 1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2점이나 까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랬던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은 1 플러스 2i에다가 뭐를 곱해라? Z바 A-bi 플러스 3i에다가 Z A 플러스 bi 이거를 정리하면 얘랑 같대. 그 우리 아까 했던 요 문제랑 같죠? 어디 갔어? 아까 했던 요 문제랑 같죠? 얘 실수 부분 찾고 허수 부분 찾은 다음에 둘이 같다. 그쵸? 그래서 둘이 연립하는 거. 같은 문제야. 사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얘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이렇게 하면은 2AI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I 제곱이니까 플러스 2B 그쵸?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좀 감 오죠? I 제곱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 이제 조금씩 감 오죠? 그치? 그러면 이거 플러스 3A I 곱하면 플러스 3B 마이너스 3B I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실수 부분 계산해 A 또 어디 갔니? 2B 마이너스 3B 그럼 A 마이너스 B 그 다음 허수 부분 마이너스 B 플러스 2A 플러스 3A 그러면은 5A 마이너스 B I 그쵸? 그리고서 얘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i랑 같으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5a 마이너스 b는 허수 부분 6. 그쵸? 그래서 둘이 빼줘라. 그럼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a는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는 4여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z는 2랑 4니까 2 플러스 4i일 때 성립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 특강이랑 나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